그냥 50만 원을 50만 원, 50만 50만 원 원. 진짜 입지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마공자, 대박, 한강이 미래 공구 200m. 국토부 열일하네요 요즘. 오 대박이다. 이거 욕심 납니다. 솔직히 사무관님도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초치는 소리 한번 해도 되나요? 40대, 50대는 라는 소리냐? 이거 진짜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0만 유튜버가 역시 40만 학과이께서 던져주세요. 네. 청년이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청년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과 꽉 막힌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를 진행할 변혜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뉴홈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분들이 제 앞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장희슬 사무관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집순이 장희슬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선 우리 복덩이 그리고 우리 집순이와 함께 요즘 핫한 우리 뉴홈을 소개시켜줄 핫한 가이 구독자 40만 유튜버 러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뉴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뉴홈이란 무엇인가요? 뉴홈은 정부가 이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희망 복원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26일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뉴홈은 그래서 공공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자신의 첫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집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도 함께 시작되길 바라는 저희 바람도 담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답게 정말 획기적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뉴홈 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되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입지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고, 공작, 그리고 대방, 한강, 이남, 그리고 위례 듣기만 해도 어때요? 너무 핫하면은. 핫하잖아요. 우리 신혼부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기 원하는 딱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걸맞게 이 뉴홈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뉴홈다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뉴홈의 가장 큰 매력,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이제 생활이 다 다르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게 주소 선택권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나눔형 그리고 선택형, 일반형이라는 이제 주택 유형을 좀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나눔형과 선택형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모기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분양 위치라든지 뭐 조건 여러 가지 면에서 말 그대로 뉴홈이 되도록 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뉴홈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뉴홈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사전 통역을 통해서 이미 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도 동작구 수방사, 고덕강의 3단지, 안양매국, 남항주 왕숙에서 약 2,000호 정도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9월과 12월에는 하남 교산이랑 서울 대방동 군부지, 마곡을 포함해서 총 8,000호 정도를 사전 청약 시행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입지가 어떻게 되나. 대략적으로만 지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서울 대방 지역이랑 그리고 좀 우리 젊은 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탄 네. 그쪽 궁금해요. 화성 동탄은 9월에 선택형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여기 입지가 이제 좋습니다. 어디쯤이에요? 이제 SRT 역에서 한 500m 거리에 있는 블럭이거든요. 대박이다. 이거 욕심 납니다. 대방은 대략 어디예요? 대방은 신대방 상거리랑 대방역 그 사이에 있는 지구거든요. 맞아요. 이거 실제로 여기 지하철역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진짜 지하철역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국토부 열일하네요 요즘. 네, 12월 달에 이제 공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너무나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좀 많이 그윽해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신청을 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실제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최근에 지금 핫하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많이 올라온 게 네, 동작 수방사. 네, 진짜 실제 많이. 입지 보셨어요? 엄청나요. 한강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솔직히 사무관님도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진짜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뉴홈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커뮤니티와 동시에 댓글들을 통해 질문을 받아왔는데 정말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댓글만 300개나 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유형은 크게 4가지인데 분양 유형 구분, 청약 당첨 관련, 가구 형태, 그리고 소득이나 대출 순으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가장 많았던 질문 유형인 분양 유형에 대한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그냥님이 올려주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네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초롱초롱님이 남겨주신 두 번째 댓글. 유형 중 선택형도 있던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유형에 대한 궁금증, 차이점, 장단점 등이었는데요. 뭔가 더 다양해진 것 같은데 저도 선택형, 일반형 약간 헷갈리는데 나눔형과 일반형의 차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뉴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 분양이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새로 생긴 유형이 나눔형인가 선택형인데 나눔형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특징으로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살 때 일반형보다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이다. 두 번째, 분양금을 이제 빌릴 때 장기 저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 대신 팔 때는 이제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때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주택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 특징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이 이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년 특공이 있다는 점. 이렇게까지 네. 제가 신청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롱초롱님 질문대로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선택형은 6년을 먼저 임대로 살아본 다음에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자유롭게 분양을 선택하실 수 있는 주택이고요. 분양 받을 때 나눔형과 동일하게 장기저리 모기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특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관님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30대 중반의 무주택자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청약을 약 한 1년 정도 열심히 부었어요. 이럴 경우에 추천하시는 분양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혼 청년이 넣을 수 있는 유형이 청년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이 자가라고 하신다면 그 세대는 무주택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청년 특공은 부모가 집이 있더라도 청년이 이제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특공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년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이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청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청약 당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이번 댓글은 핫가이 러셀님의 멋진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핫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라진 라윤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뉴홈 청약에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김광년님께서 무주택자라는 기준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포함해서 청약 접수 기준일로 무주택자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청약 후에 등기치고 집을 구매하면 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지금 질문 2개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유형만큼이나 또 더 복잡한 이제 청약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공급 우선순위는 입주자 저축 1순위 분들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는데 이분들 사이에 경쟁이 있다면
3년 이상의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는 거거든요.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이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 대상자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분양, 기한 추첨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가점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김강련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이제 무주택자로 당첨이 되었으니 이제 집을 사도 되겠지 하고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시더라도 본 청약 시점까지 쭉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만 그 자격 요건이 이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당첨이 되셨다면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됐으니까 나 집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진짜 실수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그래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갑자기 세대를 합쳐면서 부모님이 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이제 무주택자를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보라토끼 제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반 공급 자녀 물량의 추첨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 꼭 반드시 이루고 싶어요. 유유. 진짜 이 눈물 느껴지시죠? 이 네. 진정성.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 혹시 낙첨될 확률이 높은가요? 라는 진짜 공감되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정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녀 물량의 추첨은 일반 공급 중에서 아까 입주자 저축 1순위를 제외한 20%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거주 여건 우선순위가 이제 높으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렁주렁님께서 무주택자지만 이제 과거 주택 소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낙첨될 확률이 높은가요? 이거는 좀 유형별로 다를 것 같아요.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이제 안 되실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공급 중에 우선순위인데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을 뽑잖아요.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3년 이상 무주택자를 유지하시는 게 이제 더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고 해서 시스템이 막 귀신같이 알고 낙첨을 시켜야지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약이 됐을 때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청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타의 이유로 분양받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은데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에 낙첨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에 가산점이나 페널티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두 가지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공공 사전 청약에 낙첨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신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제 가산점이나 페널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전까지는 언제든지 간에 그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이제 포기하거나 혹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공공 사전 청약에만 이제 당첨이 제한된다. 그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자금 마련이 어려우시면 이제 자유롭게 포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도움이 되라고 만든 사전 청약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진행 중에 궁금한 게 생기는 건데, 우리도 지금 서울에 아직 자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이렇게 집을 알아보다가 네. 조건이나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맞아서 놓친 경우도 있으셨나요 혹시? 저도 사실 그 서울에 자가 마련을 하는 게 또 저의 꿈이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청약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열심히 이제 넣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미혼이고 부양 가족도 없고 뭐 아직 이제 그렇게 그 기간도 제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면에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청약 당첨의 어떤 그 침도 못 발랐다. 아직 그 근처도 못 갔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라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청년 특별 공급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이거 나도 해당하는 네. 내용이네.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20, 30대 친구들, 특히 결혼한 친구들부터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큰 화두고 청년들부터 미혼인 친구들, 신혼부부인 친구들한테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거다 보니까 네, 오늘 아주 집중이 잘 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아무튼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나 때는 안 가져줬을까? 저희 지금 청년이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신혼부부잖아요. 네. 지금 제일 많아요, 공급. 응, 지금 청년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사연은 이제 제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여러 곳 모두 청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들도 다 따로 청약할 수 있는지, 특별 공급도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충분히 궁금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 저희가 보도자료 Q&A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 청약은 세대 무주택자, 전 세대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전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원들도 다 따로 청약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지는 사전 청약 당첨일이 다른 지역이라면 이제 다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동작구 수방사가 가장 당첨일이 빨랐고요. 그 다음에 고덕강의 3단지, 안양 매곡이랑 남양주 왕숙이었는데 안양 매곡과 남양주 왕숙은 당첨일이 같았기 때문에 두 지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지만 동작구를 넣고 고덕강에도 넣고 안양 매곡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같은 주택에서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이제 동시에 넣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당첨한 게 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첨일이 빠른 게 우선하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이 당첨이 되면 일반 공급은 당첨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입주 지역이나 가구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남양주 왕숙 청년 특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남양주가 아닌 다른 경기도 지역에 거주 중인데 당첨이 많이 불리할까요? 왕숙 신도시나 창릉 신도시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특공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지방 청년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건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분 민또빅님 청년 특공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청년 특공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주 여건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고 계셔야만 수도권 지역에서 공고하면 주택에 이제 청약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같이 대규모 이제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이제 50%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숙이나 고양 창릉을 원하시면 왕숙이나 남양주시나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게 당첨에 더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사는 청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왕숙 신도시나 창릉 신도시에 당첨이 되거나 혹은 입주가 가능한 걸까요? 거주 여건이 수도권이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저 인스타나 유튜브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어디에 사는데 혹시 지방 사람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우리가 그 공급 뭐죠 이게? 입주 공고문? 맞아. 네. 입주 공고문을 잘 보다 보면 거기에 진짜 그 거주자 우선 요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해당 거주자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그래서 1순위에 어디, 2순위 어디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부동산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1순위에서 거의 다 끝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안타까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해당 지역에 그걸 가지고 싶다.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거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가구 형태에 따른 고민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전상훈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은 이분도 지금 신혼이시거든요. 우리 갓 신혼 1년 차이신 러셀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갓 신혼, 우리 갓셀러, 러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상훈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신혼부부를 위한 다사로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 집 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분에게 필요한 혜택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혼부부들에게는 저희가 이번 유엄을 하면서 신혼부부 대상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가정인 이제 사람을 이제 신혼부부로 봤는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나일 뿐만 아니라 이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이제 신혼부부로 보기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엄을 통해서 나눔형 선택형이라는 유형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량을 이제 확대해서 공급량을 늘렸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이어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혼인한 부부가 공동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부가 가진 전체 재산이 자산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초치는 소리 한번 해도 되나요? 이게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 LH 관련해서 청년들 관련한 컨텐츠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린 줄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댓글들이 달렸는데 40대, 50대는 뭐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왜 40대, 50대를 위한 건 없냐? 왜 이건 차별을 하냐? 저도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죠. 저희가 전에 이제 5년간 공공 분양했던 물량보다 3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청년들한테 드린 게 아니고 주머니를 키워가지고 그중에 이제 청년 부분에게 늘렸기 때문에 사실 40, 50대 분한테 가는 물량도 전체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제 막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물량 차이가 나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급 물량이 확대돼서 더 기회가 많아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파이를 키워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저 몰랐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네. 저는 청년밖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뜬금없지만 또 하나 질문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분양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 청약을 할 때 나눔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본 청약 때 그거를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첫 저희가 단추를 잘 껴야 되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내가 나눔형에다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장소에 이 주택에다가 청약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주택의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을 바꾼다는 거는 아파트를 바꾼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랑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에 해당 주택에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라서 변경은 어렵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을 위한 뉴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무관님 그리고 러셀님 어떠셨나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우리 사무관님 먼저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또 유튜브 데뷔세요. 우와,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이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 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세요. 아까 되게 만족할까 걱정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생각보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또 보여주기식 그냥 그럴싸한 거 하고 사라지는 정책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책만큼은 진짜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좀 이런 뉴홈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 뉴홈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서 유익한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새로운 집, 새로운 희망,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